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삼성전자 볼 텐데 금일 또다시 하락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신저가를 이탈하는 이런 상황이 있죠.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다 보니까 우리 주주님들 심리적으로 너무나도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당장에 매도를 하고 종목을 교체해야 될지 아니면 다시 한번 상승을 보고 끌고 가는 게 맞을지 어떻게 대응을 해가야 될지 너무나도 막막해 하셨는데, 우리가 어떠한 대응을 함에 있어서 왜 이러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이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급적인 변화들과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 모멘텀은 어떤 부분들이 남아있는지 상세한 분석을 통해서 대응 전략, 시나리오를 세워두고 대응을 해야 우리의 소중한 투자금을 지켜내고 계좌 수익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막연하게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다고 해서 매도하고 끝내면 일전에 보여줬던 것처럼 이제 바닥권을 잡고 다시 한번 V자 반등이 그려지면서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여러분들 후회할 수밖에 없고 계좌 수익 놓칠 수밖에 없겠죠. 최저점에 매도하시는 실수 절대 안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오늘 여러분들께 삼성전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상세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너무나도 또 긴급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 전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외인들이 계속해서 물량을 던지면서 이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HBM 관련해서 하이닉스에 뒤쳐져 있다. 그리고 파운드리 관련해서는 TSMC에 뒤쳐져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으면서 앞으로 기대할 수 있는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러면 앞으로 청사진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확인된다고 했을 때 바닥권을 잡고 다시 한번 빠르게 주가 반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 가운데서 어떤 일정이 대기 중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만 말씀을 드려보면, 이재용 회장의 취임이 2주 전이 됐습니다. 이 일정이 10월 27일인데 10월 27일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 어떠한 미래를 가지고 이끌어갈 건지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10월 31일 어떤 일정이 대기 중에 있냐면 3분기 잠정 실적에 대한 발표가 있었고요. 그리고 확정 실적에 대한 발표가 이날 발표될 예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정에 추가적으로 앞으로 어떠한 부분들을 진행을 할 것인지, 이 계획에 대한 부분들 추가적으로 발표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27일 일요일입니다. 그리고 31일 화요일이죠. 이런 것처럼 수요일인가요? 아무튼 다음 주까지 이러한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확인이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의 반등에 이러한 키포인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가운데서 엔비디아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최근에 이 반도체 관련해서 부정적인 전망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계속해서 주가가 우상향을 하면서 신고가를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었죠. 이런 것처럼 반도체에 대한 겨울이 아니라 기대할 수 있는 요인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블랙엘에 대한 12개월치가 완판이 됐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블랙엘 차세대 반도체에 관련해서 블랙엘이 수요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HBM 관련해서 HBM3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이닉스만으로 이 수요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고요.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의 공급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 소비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다. 일전에 엔비디아가 AI 칩 독주가 계속된다라고 하면서 내년에 HBM 점유율 70% 예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 있었죠. 그런데 예측치를 봤을 때 85% 이상이 될 것이다, 이런 예측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전부 다 하이닉스에서 이 부분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퀄테스트 통과 후에 빠르게 삼성전자 쪽에서도 공급에 대한 이슈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퀄테스트 통과에 대한 이슈, 그리고 공급에 대한 이슈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우려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통과가 될 거라고 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특정 언론에서 퀄테스트 불발 수순이다, 이런 이야기 했었는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삼성전자 쪽에서 최근에 10나노 6세대 DRAM에 대한 수율 확보, 그리고 HBM4 관련해서 청신호를 켜졌다, 이런 이슈가 있었고요. 그리고 HBM4부터는 하이닉스와 TSMC보다 마이크론보다 앞서 나갈 수가 있는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4나노로 반격을 하겠다.
7, 8나노를 건너뛰고 나서 4나노로 승부를 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비용이 오르더라도 고성능 저전력을 실현하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SK와 TSMC 같은 경우는 5나노로 대응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공격적으로 이렇게 승부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이때부터는 오히려 동등한 입장이 아니라 앞서 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끌고 갈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이 신저가가 이탈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 너무나도 불안감을 크게 느끼고 계실 겁니다. 자, 그 가운데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어딘가 모를 바닥을 예측을 하면서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물량을 집어넣고 있단 말이에요. 자, 특히나 어떤 상황이 있냐면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려 보면 1조 이상의 신용잔고가 들어와 있죠. 어제도 추가적으로 이 신용잔고가 늘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빚내서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물량을 집어넣고 있는데 이들이 모르겠겠습니까? 당연히 알 수밖에 없겠죠. 자, 어떻게 해서든 간에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이 반대 매매가 나오게끔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나오게끔 만들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소한 개인들의 투매 물량이 쏟아지는 시점 그리고 외인들이 연속적으로 다시 한번 물량을 집어넣는 시점에 맞춰서 우리가 미리 이 부분을 파악하고 나서 예수금을 준비해 놓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에서 계속해서 개인들이 물량을 집어넣고 있다. 그러면 자, 굳이 여기서 끌어올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올라갈 때마다 이제는 이거라도 챙겨야지 이런 생각으로 계속해서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00억을 써서 올릴 수가 있는 이 주가 흐름도 1000억을 써서 올려야 된다고 한다면 이들이 굳이 돈을 더 써가면서까지 올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물량을 던지면서 더 추가적인 급락을 만들고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고 다시 한번 하단에서 물량을 싼 가격에 매집하고 나서 올릴 수가 있는 이런 움직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막연하게 우리가 감으로 여기는 바닥이겠지, 삼성전자니까 올라가겠지 이런 대응할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일전에 이 자리도 마찬가지였죠.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도 여기서는 이탈하지 않겠지, 여기서는 반등하고 지지하고 반등하겠지 이런 생각으로 물량을 집어넣으신 분들 너무나도 많으셨는데 자, 그럴 때마다 절대 안 된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6만원을 이탈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반등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 가운데서 저와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예수금을 준비해 놓고 대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6만원을 이탈한 후에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 말씀을 드렸고 자,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예수금에 여유가 있으면 떨어질 때마다 담는 게 아니라 수급적인 변화, 추세 전환 여부를 확인한 후에 진입하셔야 된다. 전부 다 말씀을 드렸단 말이야. 이런 것처럼 우리가 흐름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다 파악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가운데서 외인들의 이런 매매 동향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창구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우리가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대응한다고 했을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매수매도 타점을 잡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혼자서 계시다 보면 심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이런 부분들 전부 다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제 개인 번호 한 번 더 남겨드려 볼게요. 010-4903-4619 제 개인 번호니까 저로 삼성 두 글자만 써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오. 전부 다 여러분들께 어디에서 다시 한번 물량을 늘려가야 될지 그리고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난다고 했을 때 매도 타점을 어디에서 잡아가야 될지 전부 다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자, 손 놓고 있지 마시고 함께 대응을 하셔가지고 빠르게 계좌 회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너무나도 중요한 시점에 와 있고요. 여러분들 손 놓고 있을 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시점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계좌 결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부 다 제가 무료로 도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이 정도만 눌러주시고 요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이 텔레그램 방 안에서 매일같이 이런 코멘트를 드리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1200분 입장에 계시는데 여러분들 이 공간에도 초대를 해드릴 테니까 혼자서 고민하시다가 실수하지 마시고 함께 대응을 하셔가지고 빠르게 계좌 회복 만들어가 보시기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추가 종목 통해서 수익 만들어 가시라고 종목안까지 선별해서 가져왔어요. 이 종목 FD 승인 기대감에 따라서 급등 가능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 종목 기대감만으로 충분히 급등 가능하다. 그 전에 우리가 급등 전에 미리 매집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자, 이 종목 어떤 종목인지 잠깐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이 뭐냐면요. 상승 모멘텀으로 표적 항암제 관련해서 미국 FDA 3상 임상 계획 승인된 기업이고요. 미국의 머크사와 병용투여요법을 통해서 이미 기존 치료법보다 뛰어난 효능을 확인했기 때문에 임상 3상에서도 긍정적인 데이터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FDA 승인이 됐을 때 11조 시장을 독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폭발적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24년 임상 3상 시작 기대감만으로 폭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차트를 보시면 2019년에서 20년까지 임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10배 가까운 상승이 나타난 이후에 3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주가 조정이 이뤄진 상황이에요. 대시세가 나온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짧게는 3년에서 길면 5년 동안 저 조정을 받는데 이미 3년 이상의 조정 기간을 거쳐왔고요. 앞선 구간에서 여러 차례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졌죠. 이제 막 대시세 초입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2019년에서 20년까지 뭐 때문에 올랐습니까? 임상 이상에 대한 기대감만으로 엄청난 상승이 나왔죠. 올해 뭐가 예정되어 있다라고 했죠? 임상 3상이 예정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019년도부터 임상 2상을 진행을 하면서 3, 4년 동안 유효성과 안정성을 입증을 했고요. 기존 약물 대비해서 뛰어난 효능까지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따라오죠? 기대감이란 게 따라올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바이오 주식, 임상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이 기대감으로 가는 겁니다. 임상 3상에 돌입을 했을 때 기대감으로 10배 이상 다시 한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미 바닥 구간에서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이 되면서 50% 이상 상승이 나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늦기 전에 지금 당장 여러분들 매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받아보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상단에 번호 있죠. 010-4903-4619 이쪽으로 히든 이렇게 두 글자만 써서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 한 분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대응 전략 보내드릴 테니까 늦기 전에 받아보시고 수익 만들어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히든이라고만 보내주시면 되세요.